예, 대한민국 살인사건, 오늘 홍유진 박사하고 하는 227회입니다. 227회. 네. 이거는 이름, 이 새끼 저 인적사항 다 나왔으니까 이름으로 할게요. 그럴까요? 예. 김성관. 음. 김성관 존속살인사건. 네. 용인에서 발생했죠. 네. 이게 2017년 10월 25일인데요. 네. 2017년,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5년 전. 네. 2017년 10월 25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네. 22시 30분경이에요. 예. 요게 이제 신고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네. 55세 되신 그 이제 어머니라고 할게요. 그쵸, 이 씨인데 어머니, 예. 이 씨. 그다음에 그분의 아들 네. 14살 먹은 그 남성 전군 네. 전 씨예요. 그래서 모자가 흉기에 찔려서 사망해 있는 거를 소방관하고 그 사망한 이 씨의 그 여동생 네. 그 두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경찰이 신고해서 이제 게시된 사건인데요. 네. 이 여동생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그 다른 층에 사나 봐요. 언니 가까이. 가까이. 근데 수일째 그 언니하고 연락이 안 닿으니까 네. 아무래도 아파트를 한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잠겨 있으니까 도저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119에다가 신고를 했던 거예요. 혹시 아파서 쓰러져 있거나 뭐 무슨 요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119가 이제 발견한 거고 같이 발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뭐 급하게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죠. 시신을 용인 소방서하고 뭐 용인 그 동부서하고 같이 네. 인지하게 된 그런 사건이고요. 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보니까 이건 뭐 100% 흉기에 의한 살해. 흉기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존속살인하는 새끼들이 공공의 저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글쎄 말이에요. 시신에다가 밀가루를 뿌려놨어요. 뭐 은폐하려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살인 사건이라고 뭐 볼 것도 없이 간주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를 했던 건데 네. 그 집은요 그 사망한 그 이 씨 그 여성 네. 엄마하고 그 남편 전 씨 부부. 남편이 뭐 네. 부부니까 두 사람은 주점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 신고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또 여동생.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소방서에 신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가 나랑 같은 아파트 사는데 며칠간 연락도 안 된다. 그리고 네. 집에도 없는 것 같다. 예. 특히나 어떻게 보면 조카지. 예. 조카는 학생인데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런다. 학교 쪽에서. 이건 이상하죠. 알아보니까 학교 예. 쪽에 아마 전화해서 알아봤나 봐. 왜 학교 왔는지. 네, 네. 근데 그걸 왜 물어봤냐면 등교했는지 여부를 왜 물어봤냐면 네. 그 이 씨 사망한 이 씨의 아들이 김성관이에요. 그렇죠. 김성관이한테도 이제 김성관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통화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혹시 뭐 만났거나 뭐 그런 적 있냐고. 네. 그랬더니 엄마가 가족들이 한 3일 동안 여행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예. 근데 걔 말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나도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야. 여행 가도 전화는 받을 수 전화는 있잖아요. 받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 저 윗집에서 이렇게 줄 타고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안으로 진입했는데 처음에 진입을 딱 했을 때는요. 네. 거실 뭐 이런 데가 깨끗했대요. 정리정돈 다 돼 있고. 네. 그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확인한다고 안방을 이렇게 확인하다가 안방 쪽으로 저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 예. 베란다 쪽 한켠에 무슨 이불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불이 싸서. 예. 베란다에 이불이 나가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살피는데 그 이불 끝자락 부분 정도에 예. 사람 발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아휴. 만약에 발이 삐져나와 있지 않았으면 소방관도 그냥 이불이리니 하고 나왔을 뻔했어요. 사람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하고. 예. 그러고 끝날 뻔했는데 네. 발이 이렇게 살짝 삐져나왔으니까 네. 뭐 그것도 처음에 소방관은 그랬대요. 아이 그것도 마네킹 같은 거 정도로. 그게 설마 사람 발이라고 마네킹 정도로 이제 오인을 하고 그렇게 예. 들춰봤다는 거야. 자 뒤로 벌떡 나자빠진 거야. 시신이니까요. 그 이불 속에 예. 사망한 이 씨하고 전군이 목과 아유. 옆구리 같은데 가슴 부위 이런 데를 칼로 난자당해가지고 아유. 숨져 있는 거고 얼굴에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한 게 그 네. 시신 전체에 밀가루가 쫙 뿌려져 있고.
그러면은 그 밀가루 뿌린 거는요 증거인멸 목적도 있지만 예. 칼로 찔러갖고 살해했으니까 피가 피. 계속 흐르잖아요. 예. 그게 응고대라고 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흐르지 예. 말라고. 또 베란다에다 내놨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살인 사건이니까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네. 루미놀 뿌리기 시작했죠. LMG나 루미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집안 곳곳에 혈흔 자국이 나오는 반응이, 거죠. 예. 그러면 공격 지점이라든지 끌고 간 거 뭐 이런 거 등등이 그냥 동선이 쫙 나오는 거죠. 이건 큰 살인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사람을 죽였으니까. 모자가 예. 그건 당연히 경찰이 제일 먼저 할 거는 CCTV. 아파트니까. 그렇죠. 들어오고는 갔을 엘리베이터나 거 아니에요. 현관문 쪽에 CCTV 있으니까 어떤 놈인가 들어왔으니까 사람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 1번일 거예요 아마 보나마나. 맞아요. 그래서 출입자 CCTV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경찰이. 예. 진짜 봤더니 아까 10월 25일 날 발견했죠. 네. 4일 전께 나와요. 10월 21일 날. 예. 10월 21일 날 아침 9시경에 그러니까 시신 발견 4일 전이에요. 네. 아침 9시경에 이 씨하고 예. 전군 그러니까 모자가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나가요? 예. 나가요. 예. 그러더니 12시가 되니까 이 씨의 전 남편 아들 네. 김성관이가 김성관.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게 찍혀요. 그러니까 모자가 나가고 한 3시간 지났을 때 아직 그들은 나가서 안 들어왔어. 빈집에 들어간 거네요. 빈집에 이제 전 남편의 아들 예. 전군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씨가 다른 그렇죠. 형제죠. 예. 김성관이가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게 12시. 그 다음에 오후 2시 정도가 되니까 나갔던 이 씨하고 전군이 집으로 들어와요. 그럼 김성관이가 있는 집으로 이렇게 그런 들어가게 거죠. 되는 그러니까 꼴이 김성관이하고 마주쳤겠죠. 네. 그런데 오후 5시경에 네. 그러니까 2시에 들어와서 5시간 한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김성관이가 혼자 나가요. 그게 찍혀 있어요. 21일 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후로는 그 행적이 CCTV에 더 이상 출입자가 없어요. 그럼 이 이때네요. 집과 관련된 사람은. 그러면 이게 유력한 용의자가 김성관이죠. 그렇죠. 어? 예. 그 이후에 이 집에 출입한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범행 시간은 엄마하고 아들이 들어온 14시부터 예. 김성관이가 나간 나간 17시까지 요 사이. 3시간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면 유력한 용의자는 볼 것도 없이 김성관. 그렇죠. 뭐 이 집에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얘밖에 없는데. 이건 뭐 김성관이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거 예. 참 허술하게도 범행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김성관을 즉시 검거하려고 경찰이 갔어요. 그런데 김성관이는 사건이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10월 21일 아까 네. 나간 시간 그 21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예. 23일 날 오후 5시에 뉴질랜드로 출국해 버렸어요. 지가 이렇게 행적 남겨놔도 자기는 어차피 뜰 거니까 신경 안 쓰고 이틀 만에 이제 이틀 동안에 요놈이 뽀록이 안 난 이유는 엄마 휴대폰을 계속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모하고도 여행 갔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한 3일. 예. 그러니까 지가 뉴질랜드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계속. 그렇네요. 엄마를 살해하고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받아가지고. 받으면서. 예. 지가 도망갈 시간을 버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김성관이가 범인인 건 금방 드러난 거죠. 이 사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일 저 관점이 예. 경찰들이 야 그럼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남편 어디 갔어? 그렇네요. 남편. 전군의 전군 아버지는 아빠. 어디 갔어? 예. 57세 전군의 아버지. 그 사람도 행적이 묘연해요. 그날 이후로 행적이 묘연해. 그러면 뭐 변을. 21일 날 그 아버지가 나간 것까지는 나와요. 예. 근데 행적이 묘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다. 아버지까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놈이 시간 벌으려고 엄마의 휴대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래서 통화내역 조회를 봤더니 네. 이제 김성관이 통화내역 조회를 해봤어요. 했더니 김성관이가 아까 얘기한 게 범행이 14시에서 17시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7시경에 나와요 아파트를. 네. 나와가지고 어딘가로 이 새끼 전화를 해요. 휴대폰으로. 예. 그 전화한 데가 이제 역추적을 해봤더니 경찰이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콘도 프런트예요. 콘도요? 예, 콘도 프런트입니다. 그 프런트예요. 네. 그래서 그 프런트 쪽에다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김성관이 아내가 예. 정씨인데 정씨 32살 먹은 정씨가 애들 2살 된 딸하고 7개월 된 딸하고 둘이 있어요. 네.
그 가족이 거기 다 있는 거야. 엄마하고 딸 둘이. 그렇네요. 그 횡성에 있는 콘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범행하고 나와서 거기다 전화한 전화한 거예요. 거예요. 근데 왜 프론트를 했냐? 네. 전화가 없었어. 휴대폰이. 딱 그 부인이 김성관의 부인이. 네. 그러니까 프론트를 통해서 자기 아내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몇 호 연결해 주세요. 뭐 그겁니다. 이렇게. 그 전화를 이제 경찰이 딴 거예요. 근데 정말 또 이게 천운인 게 네. 그 프론트는 고객들하고 통화하는 게 자동으로 녹음되는 시스템이에요. 오, 잘 됐네요. 네. 예, 녹음되는 시스템이 자동입니다, 자동. 근데 그 내용에 경찰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대요.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2마리 잡았어. 죽이고 나와서 바로 2마리 잡았어. 이제 1마리 남았어. 참. 이게 뭐겠습니까? 2마리는 자기 엄마하고 엄마랑 동생, 그, 이부 동생. 시다른 이부 동생. 네. 그 다음에 1마리 남았다는 건 자기 새아빠. 새아빠. 그러면 결론은 경찰이 우려했던 대로 아버지도 뭔가 병고가 생긴 거예요 지금. 안 나타나는 거 봐서. 네, 그렇네요. 아, 이거 진짜 엄청 실망했다고 그래요. 어? 현재까지 아버지도 생활 반응이 없잖아 전혀. 네, 그럼 뭐. 이거 살해됐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1마리 남았다고 한 사람 남았다고 이놈이 자기 아내한테 보고까지 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성관이를 이제 그 동선을 또 네. 보기 시작하는데 김성관이가 렌트카 빌린 게 나와요. 렌트카. 예. 렌트카. 이제 여러 가지 뭐 계좌 추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나왔겠죠. 네. 통화네요. 봤더니 렌트카로 추적할 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요 놈이 평창 졸음쉼터가 나와요. 예. 렌터카는 뭐 섰다가 뭐 가고 이런 게 다 다 나오니까. 나오니까. 예. 졸음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네. 그냥 말씀드려야겠는데 그 졸음쉼터까지 갔어요. 예. 거기 갔는데 경찰이 그 주변을 살피다가 뭐를 네. 발견했냐면 아버지 전 씨의 안경, 부러진 안경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혈흔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졸음쉼터 쪽에서 그 뭔가가. 이놈이 렌트카에 아버지를 태운 거야. 그런가 봐요. 지가 빌린 렌트카에 아버지를 태워가지고 예. 평창 졸음쉼터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졸음쉼터에서 살해한 거예요 이게. 거기 아버지 안경이랑 뭐 혈흔이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 그 렌트카에다가 시신을 싣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그래서 유기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 추적을 했는데 아까 횡성에 있는 콘도하고 통화했잖아요. 네. 거기까지 경찰이 쫓아가 봤어요. 예. 그랬더니 결국 거기에서 렌터카가 발견이 되고요. 예. 렌터카 트렁크를 열었더니 전 씨의 시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트렁크에서 발견한 건 10월 26일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발견한 겁니다. 그렇네요. 경찰이 그러니까 25일 날 신고받고 2사람 죽은 거 확인하고 수사가 빨리 진행된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렌터카 빌린 것까지 알아갖고 추적해서 졸음쉼터에서 흔적 찾고 오. 횡성 그 통화한 거 알아가지고 콘도 가서 거기서 차 세워져 있는 찾아서. 렌터카 트렁크 속에서 아버지 시신까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요 새끼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네. 문자 주고받은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새아버지하고. 예. 결국은 아버지 유인한 거지 뭐야 문자로. 그죠. 뭐 그렇게 본 만납시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김성관이하고 그의 아내 정 씨가 예. 공모해가지고 일가족을 살해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그런데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미 이것들은 뉴질랜드로 날랐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 날라가 버린 상태. 예. 이게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 수사는 다 해놔야 되니까. 신병은 나중에 인도받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금융계좌까지 다 까요. 네. 통장 수사까지 다 했더니 하하 이 새끼 범행 당일날 있잖아요. 엄마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 인출했어요. 엄마 계좌에서. 이거는 엄마 금품을 노린 존속살해죄로 보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인터폴 적색 수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신병 인도 절차에 돌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10월 26일 날 늦은 오후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요.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26일 날 늦게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이제 23일 날 11월 23일 날 이 절차가 또 복잡해요. 오래 걸리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단지 출국했다는 그 시간만 갖고 김성관이가 범인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적색 수배하려면 네. 계좌 추적한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통화 증거들. 프론트에드 통화한 거 이런 거를 다 수집해서 붙여가지고 네. 확실히 김성관이가 범인입니다 하는 걸 검찰한테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검사가 법무부 통해 가지고 네.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11월 23일이에요. 조금 걸렸네요. 며칠 걸렸죠. 한 달 정도. 예, 네. 요거는 좀 일선에서 근무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제발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결제 라인 증거가 너무 네. 좀 안 거치고 차고 넘치는데. 짜증나요 진짜 일선에 수사할 때. 어? 계속 전화하고 언제 해야 됩니까? 독초 가면 오히려 짜증낸다니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높으신 분들이라 정말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막 싸움도 해요 어떤 때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얘가 뉴질랜드에만 있으리란 보장이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말라요. 이제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네. 이거는 뭐 공식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거는 다행히 대한민국 경찰은 전 세계 영사관에 나가 있는 무관으로 영사로 경강급시 하나씩 다 나가 있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법공조가 늦어지면 네. 그 전에 미리 연락을 해요. 경찰청 단위내에서. 네네.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가 가는데 사법공조가 지금 결제 라인 걸려갖고 오래 걸리니까 동태 파악은 계속 해달라. 혹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영사들이 주시하죠. 네네. 그런 거 가면 그분들도 이제 잠복근무 하는 거야. 그쵸. 계속 따라다니고. 네. 그렇게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1월 23일 날 법무부를 통해서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했고요. 네. 이제 이제 그렇게 하는 사이에 보니까 네. 이 김성관이가 뉴질랜드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 신도시 호화주택으로 이주를 했어요. 네. 예. 그러면 벤츠 SUV를 구입합니다. 예. 가전제품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거를 그 이웃집에 있는 주민이 예. 이 교민이 봤어요. 교민이. 같이 한국 사람. 교민이 예. 이렇게 보고 저 뭐야? 저 사람 뭐지? 이상하지? 막 네. 갑자기 호화주택을 사들이고 벤츠 끌고 막 저 가구 막 들이고 그러니까 좀 수상하게 봤어요. 네, 네. 그 교민은 김성관이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김성관이가 뉴질랜드에서 일정 기간 살았어요. 그 전에요. 그래서 교민 사회에서는 압니다. 그렇죠. 저놈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호화주택으로 이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1억 9천만 원 갖고 뭐 뉴질랜드에 호화주택을 들어갈 수 있냐 그러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집은 우리나라가 제일 비쌌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렌트도 쉽고요, 집 예,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 새끼 저거 이상한데 거기에다가 그 교민이 예. 김성관이가 당분간 뉴질랜드를 뜰 때 사고 치고 간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시는 김성관이가 분이네요. 원래 도둑놈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이상하다 그렇게 이렇게 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거죠. 김성관이가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잠시 살을 때 예. 남의 집 가전제품을 훔쳤던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네네. 근데 처벌 안 받고 후다닥 우리나라 도망 나온 거예요. 그거를 아는 그 교민이에요. 전력이 예, 그러니까 이 교민이 한국 경찰에도 제보를 했고 국제 전화로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영사관에도 제보를 했어요. 이제 잘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자 영사가 그거 받았잖아. 네. 경찰이니까 네. 김성관이 체포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11월 23일 날 공조가 가게 되니까 안 왔잖아. 네. 사법공조 근거 자료가 오지 않으면 체포를 못하죠. 못하죠. 체포영장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저놈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지가 맨날 잠복근무해야지. 근데 마침 잘 됐잖아. 그 전에 뉴질랜드 있을 때 남의 가전제품 훔친 절도 혐의가 있잖아. 네네. 그걸로 뉴질랜드 경찰에 제보를 해갖고 그놈을 똑 따버려요. 절도로. 절도로 네. 도둑놈으로 예. 체포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게 10월 29일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신병이 확보가 돼버린 됐네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병이 확보된 거고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여전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보강 수사가. 네. 김성관이 막 죽인 날부터 시작해갖고 3일째 되는 날 뉴질랜드 날아갔으니까 그때 사이에 동선 행적. 아버지 죽인 동선부터 시작해갖고 쭉 뽑다 보니까 이 자식이 출국할 때 네. 저 면세점에서 가방하고 지갑 명품 이거를 구입한 기록이 나와요. 410만 5,983원이네. 아이고. 요거를 가방하고 지갑을 그 면세점에서 막 사들인 사요. 게 네. 나오고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뉴질랜드로 아예 떴다망이다. 가족 그러게요. 일가족 예, 전체 예.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10월 29일 날 얘가 체포가 됐는데 네. 이게 2007년이 17년이잖아요. 네. 그 해에는 얘 못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뉴질랜드에서 절도한 거 처벌을 받고 와야 되니까.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존속살해 혐의로 우리가 근로 공조 요청은 보냈지만 네. 요 우리 거 살고 이 새끼 나갈 때 좀 가져가. 요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나중에 이러면 한 해 넘겨갖고 2018년 1월 11일인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로. 네, 네. 자 그런데 정 씨도 공모한 거잖아요. 아내. 부인. 예. 예. 김성관이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일단 신병이 확보돼 있으니까 뉴질랜드 경찰에. 네. 정 씨는 이제 그 들어와야 돼 체포하는데 정 씨는 아직 적색 수배까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직접 증거는 없으니까. 일단 뭐 단지 전화 통화한 받은 것만 거. 갖고는 인터폴 적색 수배 사안이 안 돼요.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성관이가 절도로 체포가 되니까 네, 네. 이제 지는 뭐 그거 몇 분 안 되니까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 아마 그래서 개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랬겠죠. 여자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뉴질랜드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교민들이 한 국내 뉴스를 봅니다. 네, 네, 네. 뉴스에 보니까 자신들 범행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남편이 네. 안 나와도 되는구나. 한국 가가지고 오래 살 거고 안 된다. 자기 혼자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렇죠. 여자 혼자. 그러니까 네. 지도 할 수 없이 뉴질랜드 생활 청산하고 예. 자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7년 11월 1일 날 예. 간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먼저 귀국을 해요. 그또 보면은 이 김성관이가 10월 29일에 잡혔잖아요. 예. 예. 그 남편도 없이 거기서 뭐 뭐 하고 덜그렁하고 뭐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러고 비전도 없고 예. 이 뉴스 보니까. 예. 근데 자기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프론트에 그 해가지고 통화한 거 자기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게 뭐 녹음이 된 건지 녹음된 뭐 걸 건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생각하고 네. 자기는 2017년 11월 1일 날 귀국을 해요. 애들 데리고. 예. 그때 또 친정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도 아유 곧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다고 그래요.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찰은 공무관계 돼가지고는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정 씨는. 참, 일단 네. 김성관이가 주범이니까 따고 난 다음에 정 씨 따도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왔는데 11월 1일 날 입국과 동시에 바로 체포해버렸어요. 경찰이. 네. 그리고 3일 뒤에 11월 4일 날 그 여자도 구속해버렸어요. 구속됐어요. 예. 구속영장이 발부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진짜 이거 참 다행이에요. 올 때 네. 그렇지 지 온 제품은 다 갖고 와야겠지. 그렇죠. 이제 살러 태블릿 PC 갔으니까. 들고 왔어. 네. 그 태블릿 PC도 올 때 바로 압수해버렸어 경찰이. 거기에 뭐 많이 네.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11월 10일 날 이제 그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 네. 태블릿 PC를 경찰이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김성관이가 범행 전날 범행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도피 계획 같은 거 세운 정황이 거기에 다 나와요. 뭐 부부가 같이 썼나 봐요. 그다음에 예. 거기에 어떤 검색어가 뜨냐면 예. 찌르는 방법, 아휴. 경동맥 깊이, 아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요거를 검색을 했어요. 이건 뭐 이거는 아예 계획 범죄를 그냥 네.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네. 태블릿 PC에 의해서 김성관이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정씨 조사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은 나는 관계없어요 하다가 나는 진짜 죽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남편이 죽인다고 하길래 내가 영화에서 봤는데 그냥 수면제 코에다 이렇게 수건에다 묻혀갖고 코에다 대면 그냥 고통 없이 죽는다던데 요런 내용을 내가 남편한테 얘기한 적이 있다. 네. 그 공모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실컷 그 내용 일부러 얘기했다. 얘기했네요. 그런데 김성관의 남편이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방법이야. 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죠. 칼로 찔러서 죽였죠. 네. 그리고 대화 중에 이런 얘기 있었대요. 뭐야? 만약에 발각되면 너는 모르는 일이야. 그래도 뭐 지 가족한테는 내가 다 한 거야. 요거를 사전에 입맞춘 것까지 정황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 씨 같은 경우는 뭐 다 이제 불었지. 이제 구속돼 갖고 네. 검찰로 송치됐는데 송치될 때 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쪽지 들고 그 여자가 억울하다고 그 내보인 쪽지가 있어요. 네. 그거 유명해요. 네. 방송에 다 떴기 때문에 그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돈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제 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갑자기요? 모르겠어요. 네. 저희 딸들을 납치하고 해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납니까? 죽이고 싶다지 죽이자 계획한 건 아닙니다. 저는 남편한테 3년 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기자님,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요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딸들, 내 딸들을 납치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 남편하고 나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죽이고 싶다고 그랬지 죽이자고 계획한 건 아니다. 요 얘기고. 근데 남편한테 나는 3년 동안 속아 살았다. 그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여기에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원에게 꼼짝 못했어요. 뭐 이미 다. 네, 그러니까 이건 존속살인 되죠. 며느리니까. 그렇죠. 존속살인의 살인 공모한 사실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여자는. 그렇게 이제 이 여자는 먼저 저 귀국해가지고 그냥 뚝딱 잡혀서 그냥 바로 그냥 구속 송치가 예. 돼버린 거고요. 자, 김성관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그 절도죄로 징역 2달 살았어요. 그래서 딱 그 시기가 예. 고맘때쯤 되겠네요. 1월 2달 딱 살고 2018년 1월 11일 날 강제 송환된 거예요. 네. 그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가서 갖고 왔죠. 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 새끼는 바로 범행 인정했어요. 예.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놈이 그래도 끝까지 나 단독 범행이다. 아이고. 아내 정 씨는 전혀 개입 안 했다. 태블릿 PC에 기록된 건 뭐야 인마 그랬더니 그건 내가 다 한 거다. 내가 검색한 거고 아내는 모른다. 이렇게 버텼어요. 그러면서 이놈은 국민참여재판도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네. 입장 처리합니다. 이거 조사 받아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김성관이가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예. 검찰은 김성관이한테 강도살인을 적용했어요. 그렇죠. 돈 뺏으려고 뺏었으니까요. 쪽으로 한 거라서 예. 존속살해보다는 강도살이가 형량이 높잖아요. 네. 강도살인은 무기 아니면 사형.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강도살인을 적용해갖고 검찰은 사형 구형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내 정 씨한테는 징역 20년 구형했어요. 공모. 그런데 네. 법원이 2018년 5월 24일 날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 김병찬 부장판사예요. 네. 김성관이한테는 무기징역. 네. 그런데 김성관이 또 무기징역, 정 씨한테는 살인은 무죄. 뭐 직접 가담. 살인 방조는 인정. 방조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방조로 그냥. 그래서 검찰이 20년 요청했는데 정 씨 그 여자 같은 경우는 8년 때렸고요. 네. 살인 공동정범으로 안 받고요. 안 받네요. 8년 네. 때렸고 김성관이는 사형 선고했는데 1, 2심 전부 다 무기징역으로. 가족 3명을 이렇게 무참히 네. 살해를 했는데. 무기징역이요. 3명 죽였는데 1심에서 한 얘기를 이제 좀 읽어볼게요. 네. 1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다. 네. 심리적 불안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게 아마 심리적 불안 상태라고 또 계속 떠드는 거죠. 심신미약이라고. 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은 지나치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범행에 이르게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뭔지 이 뭔데요? 모르겠어요. 이 경위에 무슨 걸 참작할 게 있어요? 참작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1심이고요. 2심에서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네. 자라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라면서 지금 그 전 남편의 아들이잖아. 죽은 네.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재가를 하셨던 그렇지. 거니까. 그러니까 자라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도 범행 과정과 동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용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형사고법 형사 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한 얘기예요. 네. 즉 말하면 제가 판단할 때 아까 1심에서 얘기한 거 그 사정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어려서 친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자랐다 어렵게 그 소리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했다고 다 사랑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말도 얘가 안 이렇게 되는 주장을 소리거든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3명이나 죽였는데 네. 난리였어요 그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판사들도 찝찝하니까 네.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거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냐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3명 죽여도 일단 잘못을 반성하면 되고요. 우리 사회가 현재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사형 선고할 때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본데 네. 근데 3명 죽인 거에 그 엄격한 기준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형 구형하는 거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보는데 그런 거를 참작한다면 사형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 이 엄격한 기준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 한 100명 정도 죽여야지 내 이제 말이요. 적용할 수 있나? 참나 이거 하여튼 네. 좀 그렇습니다. 이거 사람을 엄마, 친엄마, 그다음에 이부 동생, 이부 아버지를 그것도 돈 목적으로 무참히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밀가루 뿌리고 그래놓고 그 계획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 이런 인간 쓰레기를 사형 주면 어떤 걸 사형 주나 이게.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고 룰루랄라 돈 빼가지고 명품 가방 사고 맞아요. 호화 뭐 주택 사고 이런 거를 나는 정말 뭐를 반성했지? 뭐를 반성했을까요, 얘가? 하여튼 뭐 결국은 뭐 그렇게 했어도 대법원 2부의 조재현 대법관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성관이는 무기징역. 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다음에 정 씨. 네. 그 아내 정 씨는 징역 8년 받아서 지금 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사건은 끝났는데 네. 이거는 하도 특이한 사건이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왜 김성관이는 어떤 놈인가? 김성관이는 20대 초반에 워킹 네네. 할리데이로 뉴질랜드 갔었어요. 청년들이 이거 많이 엄마가 가죠.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내준 엄마가 할 거잖아요. 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가 거기 가가지고 공사장 알바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게 또 무슨 재준이 있나 봐요. 뉴질랜드 영주권 가진 여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자하고 잘 살았으면 2008년도에 영주권까지 획득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잘못 살고 이혼을 해요. 네. 이놈이 그 여자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 귀국합니다. 그때 7살짜리 아들을 두고. 엄마한테 이제 네, 주고 첫 번째 왔나 여자하고. 보죠. 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두 번째 현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아까 그 딸들 낳고 사는. 예. 그러니까 얘는 뉴질랜드 영주권은 취득을 했어요. 2008년도에. 네. 근데 시민권은 없죠. 시민권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갈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사업 내지는 공부 조건으로 간 겁니다. 거기 뉴질랜드 간 거는. 근데 이제 이 새끼 거짓말 좀 보자고요. 네. 얘가 거짓말을 얼마나 심하게 하고 살았는지 여기 와가지고 이 여자 이제 결혼했잖아요. 두 번째 마누라하고. 네. 그 정씨 가족한테 처갓집에다가 거짓말을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네. 나는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네. 수원에 8층짜리 건물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영통에 수원 영통구 쪽에 원룸 건물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그걸 찍어가지고 처갓집 가족들한테 다 보여줘. 이게 우리 할아버지 건물이다. 자기 네. 나 이거 곧 내가 물려받는 거라 이거. 이건 엄청난 부자지. 그렇죠. 마누라한테도 수원에, 맨날 그 여자한테도 보여줘. 근데 이 여자가 아까 속았다는 거 있잖아 남편한테. 예. 결국은 이거 속았다는 얘기예요. 사기 결혼 당했다는 거죠.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새끼가 나 저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그 유럽계 그 건축회사 버클리가 있대요. 네. 거기 나 임원이야. 그러면서 그 버클리 회사 홈페이지에 지 이름을 어떻게 중간에 껴넣었어. 김성관 이름을. 그래갖고 그걸 보여줘. 그 카페에서 보여줘. 조작해갖고. 다 속지 그거 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김성관이 말을 믿고 돈을 주고 취업 같은 거 부탁하고 유학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 그걸 받아갖고 이제 닦고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빚이 된 거지.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얘 할아버지 조부는 그렇게 가쁘냐 확인해봤더니 경찰이 지하방에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예? 얘 김성관이가 누구 때문에 살았냐면 제가 한 엄마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뭐 사랑을 못 받고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럭저럭 유학 보내준다, 취업 알선해준다, 뭐 등등으로 갖다 쓴 돈이 저갓집 식구들 해가지고 네.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아이고. 이 새끼 저 돌려막기 한 거예요. 이쪽에 사기 저쪽에도 맞고 그게 하다 보니까 한 8천만 원 8천만 원. 이상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성관이 빚을 보면 처가 쪽에서 한 6천. 그 처가 거덜내는 거예요. 그렇네요. 6천. 금융기관에 500. 그다음에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에 1,500만 원. 그러면 뭐 한 8천 넘고 그죠? 예. 이게 채무가 있어. 그리고 처가에서 결국은 이게 빵짱이 난 거예요, 이게. 들켰어요. 뻥이라는 게. 네. 그래서 처가 자리를 했어요. 처가 엄마한테 자리. 용돈 수시로 받아가고 처가 자리를 했는데 네. 쫓겨났어요. 이제 들통났으니 네. 나가라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둘이 마누라랑 쫓겨나고 3만 원짜리 저 여관방 전전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마 엄마한테 금전적인 요구하다가 애새끼 한두 번이지 도와주는 것도 그러게 말이에요. 거절한 게 이제 아마 지금 죽임의 사유가 된 것 같아요. 살해의 이유가. 세상에. 자, 그러면 범행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놈이 어떻게 했을까? 네. 아까 14신경이 기어 들어갔죠. 네. 가서 기다리다가 엄마가 16신경이 들어왔잖아. 예. 그러니까 죽입니다. 그 두 사람을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서 죽여요. 그 다음에 통장을 챙깁니다. 비번을 알아냈어요, 엄마한테. 고문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얘기하라고. 고문을 심하게 했어요. 그 엄마 시신이 상당히 심합니다. 훼손됐어요.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그 밀가루를 쫙 뿌려요. 예. 그리고 밖에는 청소 싹 해놓고 이불에 싸서 거기 베란다 쪽 감추고. 그리고 바로 아까 아파트 나서면서 네. 콘도에 있는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한 마리 남았다 전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의붓아버지한테 원래는 의붓아버지도 기다렸어요, 이놈이. 들어올까 일정 시간 하고. 들어오면 죽이려고. 예. 안 들어오니까 그때 의붓아버지는 어디 가셨냐면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물어본 게 향후회가 있어, 향후회. 외출하셨었군요. 예, 향후회가 있으니까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놈이 문자 보내요. 아버지, 횡성에 아주 펜션으로 할 수 있는 그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예, 원래 이제 주점을 둘이 하고 있었는데 부부가 펜션 같은 걸 하고 싶어 했나 봐, 평상시에. 이걸 네. 김성관이가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알아보니까 횡성에 아주 그냥 펜션 사업용으로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저랑 가보시죠. 제가 지금 차도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향후에 있다 그 말 듣고 만난 거야. 네. 만나갖고 당일 그 한 저녁 8시경에 만났어요, 아버지. 네. 그 아버지 태우고 렌터카에다가 아버지 태우고 강원도 평창까지 가서 졸음쉼터에서 졸음쉼터. 어두워졌잖아 이미. 예. 거기서 아버지 죽인 거예요. 흉기로 살해하는 겁니다. 그 둔기 썼어요, 둔기. 그때 이제 안경이 깨져갖고 날라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졸음쉼터가 CCTV가 없는 데를 또 이놈이 골라가지고 해서 그 흔적 찾은 거예요. 죽인 다음에 네.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거죠, 아버지. 그리고는 콘도로 간 거죠, 아까 콘도. 예. 지 마누라가 있는 콘도로 가서 저 트렁크는 자체 그냥 그 주차장에 놔두고 놔두고. 지는 기어 들어가서 지 마누라하고 콘도에서 자빠에 자요. 예. 그리고 다음 날 원래 예약은 그 다음 날까지 더 있었어요. 다음 달까지 콘도에 콘도에? 있기로. 근데 이미 이제 세 사람을 죽였으니까 급해. 네. 그 다음 날 바로 콜밴 불러. 렌트카 거기 차 놔두고. 놔두고 예. 콜밴 불러가고 하루에 38만 원 정도 하는 호텔로 식구가 갑니다. 강남 쪽으로 예. 왔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엄마 통장에서 인출한 1억 2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10만 뉴질랜드 달러로 한 7,700만 원 정도 된대요. 네. 그 돈으로 환전도 하고 강남에서 도심 공항 터미널에서 강남 거기서 항공권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도 퍼스트 클래스 1등석으로 좌석을 구입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23일 날 이틀 뒤에 17시 03분 비행기 타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행. 나 오클랜드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 오클랜드 행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이 전모입니다. 이놈이. 아까 그 정 씨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기자들한테 쪽지 써서 보였다는 네. 그 120자 쪽지 네. 아까 내가 읽어줬잖아요. 그 내용 보면은요. 결국은 그 지도 김성관이한테 속았다. 예. 100억대 자산이 있는데 예. 이 김성관이가 맨날 그랬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줄 100억대 자산이 있는데 엄마가 방해를 해. 엄마가 네. 엄마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빨리 지금 상속을 못 하고 있고 네. 엄마가 직계자손이니까 지는 한치 건너잖아 엄마에. 원래 유산은 엄마한테 갔다가 지한테 오는 거잖아. 근데 할아버지가 엄마를 건너뛰고 자기한테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고 엄마가 있다. 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저 가족들도 엄마가 누구 시켜서 해칠 수도 있어. 돈 자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왜?
아니 당신 할아버지 부자라며 돈 좀 가지고 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3만 원짜리 돌아다닐 거야 하고 아내가 쪼았을 거 아니야. 그랬겠죠. 부자인데. 예. 어? 아내는 걱정도 안 해. 지네 친정에서 8천만 원 빌려간 거 6천만 원. 예. 왜?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러니까 그거 속아가지고 김성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지. 예.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빨리 돈 좀 갖고 갚고 우리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우리 엄마가 말이야. 제가 아는 우리 엄마가 못 주게 가로막고 있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사람 시켜갖고 우리 가족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이거 죽여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김성환 이 새끼 정말 나쁜 놈이고. 예. 그러면서 엄마 죽이자. 네. 이거 우리 애들도 잘못하면 그 엄마가 사람 시켜갖고 작살낸다 이거. 이래서 애들 해칠까봐 자기는 동조를 했대. 근데 이 정씨라는 여자도 난 머리에 총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들어 그게? 그 말이 돼 그게? 아니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그렇지. 그러다도 사람을 죽이자 그러는데 거기다 그러자라고 하는 것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근데 자 그러면 근데 이 정씨 얘기가 신빙성이 없는 게 그러면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만난 적도 없고 만나려고 시도도 안 했어 정씨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그러니까 뭐 난 이거 정씨 얘기도 이게 존재 여부도 모르는 무슨 조부 때문에 남편 살인 계획에 동조를 해?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정씨 이 여자도 헛소리 같습니다. 예. 헛소리 같아요. 김성관이 얘는 얼굴이요 2018년 1월 13일 날 공개됐어요. 네. 예, 특강법에 의해서 공개됐어요. 그리고 2018년 1월 15일 날 1차 현장 검증했어요. 한 2시간 동안. 네. 그건 아파트예요. 네, 거기. 그다음에 이제 2018년 1월 16일 그다음 날은 2차 현장 검증했는데 그거는 아버지 죽인데 졸음쉼터. 평창 졸음쉼터에서 죽여가지고 콘도까지 가는 거 예. 그거를 그래서 얘는 1, 2차 그 현장 검증을 실시했어요. 네. 여기 김성관이는 어려서 아버지가 사망했대요. 네. 유복자래 유복자.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 보지 못한 거예요. 유복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고 외할머니 손에서 이제 키워졌다고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하고 잘 살려고 끊임없이 일했대요. 그리고 김성관이를 배려하기 위해서 네. 김성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가를 안 했어요. 이 전 씨하고 결혼한 것도 김성관이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재혼한 겁니다. 그러면 엄마로서 김성관이한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걸어가지고 뉴질랜드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네. 얘 뒤치다거리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성인이 돼서 사립판단 될 때 이제 엄마도 재혼해야 되겠지 하고 갔고 거기 가서 딸 하나 있는 남성을 만나가지고 네. 살다가 요번에 죽은 전군을 낳은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아휴, 응? 그러니까 지가 죽인 동생은 엄마 피도 반은 섞인 사람이야. 자기랑 이렇게 같은 동생이죠. 피만 다른 이부 동생이죠. 거예요. 물론 또 아버지가 미리 난 네, 아버지 쪽 딸. 그거는 거기하고는 이제 아무런 혈연이 없죠. 피는 안 섞였지만. 그리고 김성관이를 배려하려고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들을 엄청나게 잘 감싸돌고 통화도 자주 하고 네. 금전적으로 누가 봐도 주변에서 충분히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히 김성관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엄마도 이제 나중에 약간은 변해요. 그 지치죠. 전군을 낳기 전까지는 김성관이한테 네. 끔찍했는데 근데 요 작은 아들을 하나 낳았잖아. 네. 그러면 얘한테도 사랑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하고요. 예. 뭐 이 김성관이가요. 그 예. 아까 얘기한 뭐 그 버클리라는 거기 건축회사에다 임원이라고 지 이름 거기다 예. 껴놨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김성관이가 심지어는 영어 위키백과 예. 거기에다가 그 문서에도 지 이름 탁 적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기꾼 새끼예요 이거.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유학 보내줘, 취업 발선해줘, 그 뉴질랜드 쪽에 그러면서 네. 돈 받아 처먹은 거 이거 다 빚지게 되니까 네. 한국 생활 청산하고 뉴질랜드 이제 갈 생각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금전적 요청한 거예요. 엄마 돈 좀 달라고. 네. 근데 너무 작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엄마가. 아니 이거 다 커가지고 뭐 지가 결혼까지 해서 지 가정 일구가 하면 알아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뒤치덕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돈 안 주니까 엄마를 그때부터 헐뜯고 댕긴 그 부분이 아까 뭐 할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뭐 사지에 감당이 안 빠진 거야. 돼요. 감당이 예. 안 될 때 합리화시키는 방법 뭐야?
엄마가 가로막아서 유산 못 받게 하는 사람 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다고 하는 악역.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악역이 뭔가 한 명 희생양이 있어야죠. 필요한 거지. 예. 이 엄마를 그 제물로 삼은 거야. 악역으로. 어? 그 조부의 재산을 못 받게 하는 어머니 하는 식으로 악질. 예. 심지어는 내가 재산 받을까봐 우리를 사람 시켜서 해코지 할지도 모른다고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고. 예. 그러니까 뭐 혹자는 뭐 어떤 저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했대. 거짓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게 왜곡돼 가지고 사실상 지가 그런 걸로 믿어버리는 지경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한다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이게 뭐 신념화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내가 너무 믿어가지고 거짓말인 것도 이제 그 생각이라고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 사실을 진짜야라고 이렇게 하는 걸 신념화라 그러는데 역시 김성관이가 그렇게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할아버지 자체가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궁지에 몰리다 아마 이제 그렇게 돈 다 땡겼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내가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계속 닥달했겠죠. 엄청 괄고겠지. 돈 왜 있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명할 구실로 할아버지를 네. 가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인 거지. 그리고 그거를 엄마가 막아서 그러는 거야. 그게 없으면 당장 돈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유산이 있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악인으로 만드는 거네. 엄마를 그냥 그러니까 구실 삼은 엄마 거죠. 쪽으로 다 밀어붙이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형태. 네. 뭐 물론 뭐 지가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뭐 공상허언증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글쎄. 예.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아내 정 씨가 김성관이한테 속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속기는 속은 것 그럴 같아요. 수는 있죠. 예.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나와요. 8년 받았으니까. 네. 지금 3년 남았네. 그렇네요. 이 여자는 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뭐 본인도 우리를 엄마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형 요소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건 소리. 상관이 없는 자,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예. 우리처럼 이제 유튜브를 하는 필라테스 운동 네. 유튜브가 있어요. 온도니 쌤이라고 온도니 네. 쌤. 운동 순서 오타쿠 온도니 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운동 순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예.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전 씨 딸이에요. 김성관이하고 엄마 다른 딸. 네, 의붓아버지의 친딸. 친딸이에요, 친딸. 이 얼마 전에 네. 이 온도니 쌤이라는 이 그 전 씨 딸이 방송을 했어요. 그동안 입에 담고 있던 이게 뭐였냐면 저도 놀랐어요. 이거 보고.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난 지금 예. 구독자 20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헬스 유튜버 온도니 쌤이 2023년 2월 25일인가 얼마 전에 했네요. 네. 자신 채널에서 내가 그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김성관 그 살인 사건에 살아남은 유족이다 하면서 네. 밝혔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 전 씨 6살 때 재혼했대요. 네. 김성관이 엄마하고. 네. 그때까지는 자기가 외동딸이었던 거야, 아버지.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나보다 6살 많은 새엄마의 외아들이니까 그 누구예요? 김성관이지. 김성관. 예. 김성관이하고 4명이서 같이 살았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빠의 딸, 엄마의 아들 이렇게 갖고 아빠, 엄마 이렇게 해서 네 가족이 사는 명이 거네요. 살게 됐는데 예. 본인이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제 둘 사이에 그 죽은 전군이 막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성관이도 애를 엄청 이뻐했대요, 막내 동생을.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여동생이 되겠죠. 예. 야,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너하고 나한테는 국물도 없어. 쟤한테 다 줄 거야. 이간질 시작한 거예요, 김성관이가. 응? 동생한테 다 간다고 수시로 얘기를 했대. 김성관이가 그때부터 좀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가 지금 보면은 이 온도니 쌤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면 6살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김성관이랑. 그럼 김성관이는 20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를 성인이 다 처먹고 나이를 처먹은 놈이 막내 동생 이제 막 태어난 막내 동생이 질투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짜리 동생한테 이따위 말을 할 너하고 일이냐고요. 나는 개털이야. 제가 다 가져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질투를 하고 그랬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놈은 엄마가 제가해서 같이 살면서도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나니까 이 새끼가 이제 그랬던 것 같고 실제로 또 그 전에는 김성관이만 지원을 했대요 엄마가 불쌍하다고 친아들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 막내 태어났는데 엄마 그렇죠. 입장에서 그 걔도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온돈이 쌤 생각은 그런 질투 때문에 죽인 거 아니냐 김성관이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질투도 일정 부분 작용했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엄마 돈 갈취해가지고 뉴질랜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네, 돈입니다 이거는. 강도살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심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질투감도 뭐 이렇게 작용을 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이후의 행적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이 새끼가 나중에는 그 희생양 만들고 엄마를 굉장히 배척하고 그랬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온도니 쌤 이사 이분은 20살 때 독립해서 나왔다고 그러네. 만약에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으면 이 사람도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죠. 변인을 당하실 뻔했어요. 그럴 뻔했잖아요. 근데 저 20살 때 독립을 해가지고 사건이 있기 1년 반 정도까지 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고. 네.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왜 연락 안 되냐 딸아, 응? 왜 안 오냐 이렇게 했는데 가서 안 만나본 게 가슴이 아프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죠. 한스러우실 거예요. 아버지 잔인하게 살해당한 그 모습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빠가 집에 좀 보고 싶다는 취지시잖아요. 말로 이렇게 딱 보고 싶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자기도 또 얼마나 그 딸이 가슴 아프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딱하더라고. 그게 후회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못 본 게. 김성관이는 성인 되고 나서 이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으로 계속 엄마한테 경제적인 뭐 달라고. 예. 계속 경제적인 요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주다가 이제 나도 살아야 되냐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끊었더니 그게 이제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거고. 응? 그 저 뭐 자기 저 유튜브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왜 공론화 안 했냐면 유명해진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구독자가 많이 모이면 이제 아마 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이제 뭐 그래서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었다 했는데 제대로 처벌 뭐 받았죠 뭐.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무기징역 받았으니까요. 이분도 막 우울증 앓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요. 뭐 이건 뭐 일가족이 다 죽었는데 그럼요. 이게 정상이겠어요. 이거 온도니 쌤 이분 난 들어가서 한번 나도 좀 보고 격려할 수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요. 또 엄청난 트라우마에 얼마 동안 시달렸겠습니까 이분. 그럼요. 저 우리 구독자님들도 온도니 쌤 여기 가서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보니까 운동 순서 오타쿠 온도니 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자 가족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굉장히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그럼요. 이렇게 더 많이 응원해주세요. 성원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운동 유튜브에만 전념하신다고 그러죠. 네. 그 본업으로 이제 아마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 빨리 트라우마도 빨리 극복하시길. 아마 바라고요. 이렇게 사실 밝히시는 것도 굉장히 고민 용기입니다, 엄청 이거. 많이 엄청난 용기예요, 하셨고 이거. 진짜 용기를 내셨을 건데 모쪼록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진짜 힘내십시오. 아유, 뭐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저희가 비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네. 온도니 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힘내시고요. 네. 트라우마도 뭐 쌈박하게 극복하시고 정말 이제 좋은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사건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이건 분명한 건 치밀한 계획을 짰다. 완전한 계획. 계획살인입니다 이건. 네. 뭐 볼 것도 없이 집안 다 청소했죠. 사람 죽이고. 네. 처음에 소방관이 들어갔을 때 너무 깨끗해서 몰랐다잖아요. 네. 이 새끼 청소 싹 했어요. 그다음에 밀가루 뿌린 거 왜 뿌렸겠어요? 피 새나가지 말고 증거인멸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뿌렸죠. 통장 챙기고 비번 알아내면서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뭐. 이건 뭐 누가 봐도 치밀한 계획하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휴대폰을 공항까지 갖고 있었대요, 이 새끼가. 마지막까지 들고 전화 받는 거예요, 엄마. 지 도망가려고. 그 지인들 전화 오면 어머니 지금 술 취하고 자고 있어요. 또 엄마 저 주말에 해외여행 갔어요. 시간 벌리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2일 동안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놈은 치밀하게 이 범행을 계획했다. 그거 아니래도 뭐 아까 이 탭에서도 다 발견됐고 태블릿 PC에도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남동생이 학교에서도 전화가 왔대요. 안 오니까요, 학교. 엄마한테 전화가 오니까 지가 받은 거지. 예. 엄마인 것처럼 해서 아 형인데요. 여행 갔어요. 조만간 등교할 거예요. 거짓말하고 교활하죠 이 새끼 아주. 이거 악마입니다 이 새끼 이거. 악마요. 자기 엄마랑 새아버지랑 친동생을 그렇게 죽여놓고 지 살자고 지금 이렇게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최고 악질이에요. 이런 새끼 세 사람을 죽인 새끼 놈의 새끼 이거 이런 놈이 살아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거. 아까 뉴질랜드에서 그 절도염이 있었던 거 있었죠? 네. 그거 내가 참고적으로 알아봤더니 이놈이 뉴질랜드 있을 때 2015년도에 네. 거기 있을 때 4,100달러어치의 전자제품 절도를 했대요. 아이고. 4,100달러 정도. 그래서 그걸로 기소돼가고 어학연수 시절에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 도둑놈 습관이 있나 봐요. 이 새끼가.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 새끼가 이제 뉴질랜드 경찰이 조사가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한국으로 내뛴 것 같습니다. 이 김성관 이놈은 지금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이렇게 돈 때문에 진짜 이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돼요. 이거 아주 평생 길이길이 고통받고 죽어서도 고통받아야 돼요. 참나 이런 놈도 다 있대 이게 세상에. 근데 참나 아까 판결 보면서 화딱지가 어떻게 나는지 그걸 내가 일부러 다 뽑아왔는데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화가 나더라고. 아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의 손에서 키워지면 그게 불행한 물론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그게 그러니까요. 엄청난 어떤 불행이어서 무슨 죄를 져도 참작할 사유가 되나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범죄 짓게요? 이거는 좀 그래요. 부모의 자라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 왜 고려해줘요? 그거는 이범행하고 내가 생각할 때 살인하는데. 고려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더더군다나 결혼까지 하고 지도 애까지 난 그 부모가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걔한테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뭐를 따진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10대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다뤘던 거는 김성관 존속 살인 사건 뭐 저 인터넷상에는 뭐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네. 뭐 이렇게도 뜹니다만은 김성관 존속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근데 이것도 바뀌었나고 봐요. 김성관 강도 살인 사건으로. 강도 살인이에요. 이거 실제로 강도 살인으로 기소됐기도 했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7회로 김성관이라는 악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예, 긴 시간 고생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